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선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지난 연휴 때 녹화를 1시간 정도 했습니다만 안 하다가 보니까는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녹화분이 어, 어, 그냥 허망하게도 그냥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 해 보는 습관을 길러야 잊어버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릴 내용은 음, 우선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은 이 기시공 시공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뭐 네이밍을 기시공 시공으로 했습니다만은 좀 풀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완전히 알 수는 없어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 나는 자유자재 자애 삼자하며 살겠다. 뭐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치유, 정화, 지혜기공 이 세 가지 3종 세트를 주로 국선도 원리에 맞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각도에 한다는 기신법의 치유기공, 그 다음에 통기법에 한다는 천화법의 정화기공, 그 다음에 이제 선도법은 이, 이, 그 정각도, 몸수련, 그 다음에 통기법의 정신수련을 합의를 시켜서 이렇게 통일된 그런 것들이 이제 선도법이지 않습니까? 양이라고 한다면 중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혜기공, 이렇게 이제 나눠서 그 체계를 세워서 그 보고를 한 지가 지금 한 뭐 6, 7년 될까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기신법과 천하법 또는 이러한 것 지혜기공을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께 지도해 본 결과는 저 스스로도 만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루한 날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라고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해 보신 분들 중에서는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좀 난해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는 좀 사양하고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고 이것도 인연 따라 뭐 할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치유, 정화, 지혜 기공에 이어서 여기 옆에 보시면 좀 바꿔볼까요? 이 포인터로 레이저 포인터로 좀 바꿔보죠. 여기에 이 피로 회복 기공, 통증 타파 기공, 활력 충전 기공이 이 치유와 정화, 지혜, 즉 정각도, 통기법, 선도법 또는 정각도에 좁혀서 말씀드린다면 중기 버전, 근권 버전, 원기 버전 이렇게 해서 피로 회복, 통증, 타파. 피로가 쌓이게 되면 통증이 생기지요. 통증이 생기면 이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질병을 없애는 그런 활력 충전 기공으로 이것도 역시 국선 기공의 3종 세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합 6종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글씨로 되어져 있는 거는 조금 색깔로 이렇게 권색이죠. 음에 해당이 되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이 기공들은 양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주로 말씀드리면 약간의 하드웨어적인 그런 측면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피로 회복 기공과 통증 타파 기공, 활력 충전 기공의 개념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치유와 정화, 지혜 기공에 비해서 뭐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들은 이 셋, 피로, 통증, 활력 기공만 설명을 들으신 분은 구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미 치유와 정화 또는 지혜 기공을 아시는 분은
아마 확연하게, 아,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러한 그 기공들을 이제 기시공, 시공인데 시는 베풀 시자죠. 그래서 이건 국성기공 6종 세트, 이 3종 세트 플러스 또 3종이니까 6종 세트를 익히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뭐라 그럴까요? 국선 자기록 요법에 대한 그런 원리를 배우게 되는 그런 그 과정으로 있고 그것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코칭의 영역입니다. 베풀 시자. 이제 베푼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법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외시가 있고, 외시가 있겠죠. 외시라고 하면은 두려워할 외자,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베품이고요. 그 다음 무외시, 법시라고 하면은 법을 이렇게 전해주는 이런 원리, 진리,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시가 되겠죠. 무예시와 그 다음에 법시, 그 다음에 제시. 제시는 말 그대로 재물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법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원리를 전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초조하고 불안함을 이렇게 없앨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그래서 이 시, 배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베풀 시자는 현대적인 용어로는 코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4시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코치 과정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거 6종 세트를 공부하면서 체질 점검과 자기력 처방, 즉 자기력 처방 같은 경우를 하려면은 체질 점검이 되어져야 되겠죠. 내가 무슨 체질인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체질인지를 알아야 이런 자기력 처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섭생 처방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 기공 처방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코치 과정이다. 그래서 코치들을 기르겠다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섯 번째는 공입니다. 공력 공짜, 뭐 이룰 공짜,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국선도 단전행공과 수기화법을 통해서 이런 그 개인 지도, 퍼스널 트레이닝 힐러 과정에 해당이 되는, 즉 기공 치료 기법, 요법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공부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선 기시공의 이 채널에 지금 한 500여 종의 그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너무나 방대한 데이터다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지난번에도 멤버십 과정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추후에 다시 한번 멤버십 과정을 한 곳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번 구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자료들이 전부 다 국성기시공의 제 채널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지런 좀 관심만 있다면 다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다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몸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경락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락 시스템들이 이렇게 전면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후면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측면으로 흐르고 하는 것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면경 1차 경락이라고 하고요. 가장 그 전면에 흐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질병들에 노출이 되기 쉽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침 수련을 끝내고 식사를 우리 도우님들과 같이 하는데 강원도 여행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바로 또 오후에 베트남 여행을 가신다는 도우님 한 분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좀 잘 못하고 계시길래 어디 불편하시냐 여쭤봤더니 어제 저녁에 너무 친구들이랑 과음을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지 피로가 쌓여서 좀 매식매식하고 그 쉽게 말하면 그 숙취죠, 숙취. 그러니까 어, 옛날 같으면 저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분명히 저 맥을 보고 체질 점검을 해서 기점검을 해서 분명히 처치를 해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아마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옛날에 한참 공부할 때는 그냥 그렇게 연습 삼아 많이 했던 거 임상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드리는 어떤 그런 거 그렇게 저도 변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그 사시에 배우는 그 라이프 스타일 코칭에서 한다는 자기력 요법에 이래 자석 몇 개만 붙여놓으면 그냥 매식매식하고 니글니글하고 그런 막 그냥, 불편한 것들이 붙이자마자 그렇게 해소되는 그런 그 효과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할 정도죠, 이게. 그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꼭 이렇게 아프시면 병원에 가야 될 그런 질환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은 질환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죠, 보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 그 병원에 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병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다 바로바로 병원에 가지는 않죠. 그러나 만성병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병원에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능적인 시스템적인 부분만 이런 경락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락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지면 이렇게 통증들이 피로가 쌓여서 통증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들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면경이죠. 예, 부정맥이다.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쭉 보시면 그 병원에 안 가고서도 있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원리만 알고 있으면 자기력 요법 같은 걸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편도선형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이런 방법들을 저만 알고 활용하기가 너무나 아쉽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제가 허구한 날 이 자기력요법도 이 국성기시공 영상에 이미 다 펼쳐질 거를 모든 자료들을 다 올려놨습니다만 활용도가 극히 이 미약함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노출을 안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건 후면경이거든요. 후면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 경락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면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경락이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 전면경은 중기단법의 정도의 저항이 걸리는 그런 그런 저항 정도로서 작용을 미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후면경은 근권단법의 저항 정도로서 이렇게 자극을 시켜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이 측면경은 원기단법 정도의 저항으로서 이렇게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락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꼭 병원에 가서 낫는 경우도 있어요. 관리를 받아야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자기 체질만, 나는 누구인가라고 일반의 기점검을 통해서 자기 체질만 알고 있으면은 이런 자기력요법에 간단하게 자석 몇 개만 붙임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자기력 요법의 그런 효과들이 저는 제 스스로가 엄청 강력하게 체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를 합니다만은, 어, 체험을 못 하신 분은 좀 믿어지지가 않겠죠. 어, 하여튼, 뭐,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자석을 붙입니다만은 그 자석을 붙이는 그런
시스템 그대로 그런 효과 그대로 우리 국선 기공으로 어, 어, 그 체계를 시켜 놓은 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치유, 정화, 지혜 기공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된 즉 피로 회복 기공, 통증 타파 기공, 활력 충전 기공 이 세 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한 그런 기공법으로서 30분을 하면 30분이 되고 30분짜리가 되고요. 너무 시간이 조금 없는 분들은 10분으로 축약을 하면 10분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기공법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려보고자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군화와 상화직이 참 용어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군화라고 하는 것이 관법과 연법에 해당이죠. 심리적인 어떤 집중법으로서는 이렇게 또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위파사나와 사티라 그러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장오부가 타 장부들과 기를 주고받으면서 각기 자신만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오행이 있죠. 오장오부가, 그러니까 오남매가 있다고 하면, 오남매들끼리 서로 경쟁하며 도와주고 하면서 키 맞추기를 한다는 거지요. 균형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군하다. 그리고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을 군화라 그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으로는 이렇게 돌아가거나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하는 것이 상생이란 얘기죠. 서로 살려준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상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돌아가도 역상생, 또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순상생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화라면 화의 어머니는 목이지 않습니까? 목생화니까. 내가 편하고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내 어머니한테 용돈을 많이 줄 수 있듯이 이렇게 이것이 역상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화라면 내 자식이 토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리사랑으로서 이렇게 사랑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것이 순상생, 반대는 역으로 올라가면 역상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군하다. 즉 상생. 그 다음에 또 이 서로 이거는 상극이죠. 별표는 이렇게 서로 목극, 도토극, 수극화, 화극, 금극, 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상생이지만 반대로 돌아가는 것도 역상극이다. 이렇게 반대로 별표가 되어지는 것도 상극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역상극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불이 많으면 금물, 쇠를 녹일 수가 있는데 불이 많으면 이 수가 불을 못 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근데 소방차 한두 대가 가가지고 어디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극화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것을 일러서 역상극이다. 이것도 상극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과 상극을 군하다. 이 상생 장극 작용을 군하다라고 얘기하고 오장오부가 타 장부들과 기를 주고받으면서 각기 자신만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오남매가 있다면 서로 견제하고 도와주면서 키 맞추기를 균형을 조화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화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아까 이 상생과 상극이 음양이라면 중에 해당이 되겠죠. 상화. 그래서 생기 영향이다. 이 군화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고 생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오장오부의 개별적 작용을 인체라는 유기체의 전체적 관점에서 통합 조절하여 인체의 모든 기관이 최적으로 제어된 하나의 통일된 기능을
수행한다. 뭐 좀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상화의 개념인데 상화라고 하면은 심포와 삼초의 경락을 얘기합니다. 심포 삼초 기능 장기는 없죠. 그러나 경락은 있습니다.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 과연 어디로 들어오느냐? 명문상화로서 들어오는데 이 명문상화에서 심포삼초라는 것으로 기능이 발현이 되거든요. 즉 어떻게 되냐면 초라고 삼초라고 하는 기능이 초라고 하는 기능이 태울 초자인데 심장을 뛰게 하고 폐를 숨쉬게 한다는 기능이란 얘기죠. 즉 오장 오부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대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물질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오려면 뭔가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초라고 하는 기능은 이 기관을 운전하는 그런 그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다 움직이게 하는 심장을 움직여서 폐를 숨쉬게 해서 기능이고 그 다음에 심포는 기관을 운전하는 것이 고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포와 삼초의 기능은 기운을 주기만 하지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장오부의 개별적 작용을 인체라는 여기치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 조절한다는 거죠. 이게 심포 3초가.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본다면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심포 3초죠. 심포 3초에도 이제 목, 화, 토, 금수, 오수혈, 오행혈이 있거든요. 즉 팔꿈치 아래, 무릎 아래에 배당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수혈은, 심포 3초의 수혈은 이제 또 수혈을 때 신장 방광에 수혈로 기운을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목혈은, 심포 3초 목혈은 또 간 다음에 목혈로 기운을, 이것이 소홍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화열, 심장 소장으로는 화열을 통해서 화열로, 그 다음에 이 비위장으로는 토열을 통해서 토열로 기운을 송열, 송 보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금요를 통해서는 금, 심장, 폐, 대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을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우주적 관점에서 심포 3초. 그래서 원기의 영역이라고 보고 또 선도법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이 영역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서 이렇게 기운을 보내주기만 하지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주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기운을 받았으면 다시 신장 방광에는 이 목혈을 통해서 간담으로 보내주고 화혈을 통해서는 심장 소장으로 보내주고 토혈을 통해서는 비위장으로 또 금혈을 통해서는 폐대장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보내주고 서로 받고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억제하기도 하고 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이 군화의 작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것을, 이런 그 시스템을, 우리 인체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그냥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만 도와주게 되면, 정말로 조화롭게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경지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심신이 탈락된 경지. 말 그대로 내 몸과 마음이 예, 지금 뭐 방송 하는 좀 기능이 좀 컴퓨터에 조금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약간의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예, 지금 다시 뭐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에 같으면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내보냈습니다만 뭐 지금은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요. 그대로 아마 여러분들께는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구축이 되어져 있다, 우리 몸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화라고 하는 것은 관법과 연법해서 중기의 영역, 근본의 영역이 상생상극이다. 그 다음에 상하의 작용은 원기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넓히자면 상생은 정각도의 영역, 상극은 선도법의 영역, 그 다음에 상화는 선도법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을 먼저 한번 설명드리기 전에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급해서 말씀드린 피로회복 기공이거든요. 중기 버전이죠. 이것이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금양체질, 목양체질, 모금체질, 금음체질이 있죠. 여기에 이제 보면 바탕열기, 기신법을 활용했고요. 부의 염증을 타파하는 것이 이제 사금보수라고 하는 처방을 활용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침법에서는 금법을 금기운을 사해주고 수기운을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부계, 염증의 횟수란 얘기죠. 이거는 기본방, 병의 그 뿌리, 병근이 되는 뿌리, 병근이 되는 그런 경락이 있거든요. 그건 4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계 염증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경락은 2번 해주고, 4번 해주고, 2번 해주고, 4대2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탕 닫기. 바탕을 열었으니까 닫아야 되겠죠. 천화법으로 닫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빨간 것은 보호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기신법은 보호법에 해당이 되고 천화법은 사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신법은 다 보호법으로 천화법도 마찬가지로 뭔가 보호법으로 활용하지 어떻게 보법과 사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기신법은 정각도에서 하는 걸로 화, 목, 금, 토로 끝나죠. 토는 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몸은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어떤 보호법, 뭔가 보호를 해주는 어떤 그런 걸로 우리의 의식으로 친다면 잠재의식의 영역이겠죠. 잠재의식의 의식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 우리의 몸이니까요. 그래서 기신법은 몸의 정각도에서 몸 수련을 하는 걸로서 통기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토로 수화목금 토로 끝나서 어떤 중심 균형을 이루는 걸로 딱 마무리 짓죠. 즉 중립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 가장 쉬운 그런 그 영역이 토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바탕닦기라고 하는 천하법은 통기법인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보면 어디에 수, 목, 화, 토, 금으로 끝나거든요. 금은 뭡니까? 계절로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은 모든 봄, 여름을 거치면서 쭉정이들은 다 쇠퇴되고 진짜 알곡만 이렇게 남기게 되는 수학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학을 한다. 정말 잘하는 영역을, 잘하는 그런 것들을 더 잘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잘하게 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화목금 수목화토 금으로 끝나죠. 금이 천화법이. 그래서 이거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생수와 성수로서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잠재의식의 영역, 이거는 천하법은 의식의 영역, 표면 의식의 영역이란 얘기죠. 그래서 잠재의식은 균형을 맞춰주고 조화롭게 하고 표면 의식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는 그런 걸로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바탕 열기는 금법, 토법, 화, 수, 목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목이 제일 적다는 거죠. 목 기운이, 금양체질은. 그래서 금법은 제일 큰 놈은 한 번 해주고, 그 다음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해주는 거죠. 제일 약한 놈을. 그러면서 균형을 맞추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 번 쭉 하고, 2번째는 토부터 시작하고, 3번째로 화부터 시작하고, 4번째는 수부터, 그 다음 5번째 목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바탕
당열기는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계염증이라고 하는 이건 사금보수는 여기에는 중립이지 않습니까? 화는. 그래서 2라고 쓰여져 있는 파란 것은 천화법을 2번 해주게 되고요. 토는 제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신법을 한 번 해주고 천화법을 토를 한 번 해주면 제로가 되지요. 화법도 마찬가지로 기신법 한 번, 천화법 한 번 제로. 그 다음에 수를 또 빨간 거죠. 보법이죠. 기신법 2번. 그 다음에 목법은 제로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신법 한 번, 천화법 한 번. 이러면 제로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의 횟수로는 즉 5라고 하는 5행의 즉 우리가 바이오리듬에서도 이 신체 리듬 23일, 그 다음 감성 리듬 28일, 그 다음 지성 리듬 33일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5일 단위로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5행으로 되어져 있죠. 모든 것은 음양 5행으로. 그래서 5인데 이거는 육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짝수와 홀수를 이렇게 배당하다 보니까 굳이 이제 토법,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 부계 염증을 일으키는 부계 단위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처방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 목법은 이 금양 체질의 병근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목, 간이 약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이 금양 체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토법은 천화법을 2번 해주게 되고요. 목법은 기신법을 4번을 해주면 이 더 강화된다는 거죠. 이 사건보수의 작용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탕을 열었으면 이걸 심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의도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에, 우리의 표면의식의 주문으로서. 그 다음 바탕 닫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금, 토, 화, 수, 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천하법은 귀신법과 달리 가장 잘하는 놈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주 기능, 큰 놈을 5번 해주고 제일 작은 놈을 1번 해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하면 이렇게 가죠. 그다음 2번째 갈 때는 목을 빼버리고, 3번째 갈 때 수를 빼고, 4번째 갈 때는 화를 빼고, 5번째 갈 때는 토를 빼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하는 놈을 잘하는 걸로 대응을 하게 해줘야 사냥을 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현실에서는 이 잘하는 것으로 기능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러면 여기에서 사금보수라고 하는 것이 한번 조금 보죠. 여기에 사금보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이제 한번 써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형광펜으로 할까요? 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네, 이걸 해보죠. 자, 사금보수로 한다는 거죠. 사금보수. 그러면 여기를 사금이면 예를 들어서 금이죠. 여기가 금이죠. 사금이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아까 상생작용으로서 상극 상생작용으로서 이게 금이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식도. 그 다음에 어머니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금이 기운이 빠졌으니까 이 목은 극이 안 되고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금이 또 힘이 빠졌으니까 이 화도 플러스가 되고요. 이게 사금입니다. 사금을 썼을 때. 그 다음에 사금 보수, 보수를 이제 보다는 거. 보수는 여기죠. 신장, 보수, 이게 보수. 그 다음 보수를 했으니까 이것도 목도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금도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서로 상생이니까. 그러면 여기 수가 보수가 됐으니까 내가 수가 강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심장 불은.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럼 보자는 얘기죠. 이게 목은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폐대장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장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로가 되고 이렇게 보자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사금보수라고 했을 때 여기 금양체질의 장기 배열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 토, 그 다음에 가운데가 화,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목, 이렇게 장기 배열이 이런 순서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작아졌다는 거죠,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사금보수라는 처방을 썼을 때 한번 보자는 거죠. 금은 한번 보죠. 금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로죠. 그 다음에 토는 어떻게 되죠? 토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개. 그 다음에 화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로가 되겠죠. 여기 제로. 수는 보죠. 수는 플러스 뭡니까? 어디 목이 플러스가 두 개네요. 목이 플러스가 두 개. 목은 플러스 두 개. 예. 그 다음에 수는 제로가 되고 예.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두 개는 마이너스 크니까 하나만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플러스 이 두 개 중에서 하나 목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두 개 단위 처방은 사금보수라고 하는 처방을 썼을 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계 예를 사토보금을 썼다고 했을 때는 사토보목을 썼다고 했을 때는 또 다릅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도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지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거는 아까 하나씩만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면 이게 두 개 단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씩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어지면 장계 버전 쉽게 말하면 중기에 이어서 건곤에 저항이 걸리는 정도의 자극이 들어가는 그런 그 처방이 자기력요법 처방이 그대로 기공법으로서 적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에,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장황하게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간단하거든요. 알고 나면. 그래서 이것이 사금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금이 두 개, 이게 수가 두 개, 이런 식으로 수를 두 번, 기신법, 천하법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이제 피로회복기공에 이게 각 체질마다 이렇게 횟수, 순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 타파기공 건건 버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장기 버전. 아까 이제 사금 보수라고 하는 것을 하면 금, 토가 마이너스 이렇게 두 번씩, 그 다음에 수목은 플러스 두 번씩 이렇게 해주게 되어지면 장기 버전, 통증을 타파할 수 있는 더 깊이 자극을 줄 수 있는 기공법이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신법, 천하법 다섯 개, 10개를 활용해서 마치 자기력요법 처방을 하는 거와 똑같이 실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각 체질마다 다 그렇게 순서가 다 다릅니다. 장기 배열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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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에 24, 24개를 영상을 뒷모습으로 찍어서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력 충전기공도 이것도 이제 두드리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두드릴 때 보법은 어떻게 두드리고 사법은 어떻게 두드리느냐 하는 것이 이제 보법은 이제 뭐 기법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장기 배열 순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오행연산법으로서 보법, 사법을 그대로 기신법으로서 천하법으로서 구현을 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병 같지도 않은 병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건강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력이 없다고 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일어나기도 싫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두드려 보시라는 게 이렇게 이 활력 충전 기공에 따라서 보법으로 이제 여기는 보법으로 해야 되겠죠. 보법으로 할 때는 이게 주먹 바닥으로.
그 다음에 사법을 할 때는 주먹 날로 이렇게 두드리는 버전.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30분 버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다섯 번 하고 다섯 번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딱 하고 이걸 해버리고 여기도 한 번만 해버리면 9분 2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10분짜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30분도 되지만 10분짜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분 정도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활력이 난다는 거죠. 아유, 일어나고 싶네. 허리도 뻐근하고 아프던 것이 개운해집니다. 장이 풀리면 개운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까 얘기했듯이 피로 기공을 해보는 겁니다. 피로 기공을 한 10분만. 하다 보니까 다 풀렸네.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드시고 나니까, 이제 더 기운이 나네. 그러면 이제 그 통증 타파 기공을 한번 30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날아가게 된다는 건 그렇게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기공법이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가장 불편하고 있을 때 뭔가 지금 현재 뭔가 불편하다. 잠이 안 온다. 아니면 피를 숙취가 있다 했을 때 거기에 맞게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체질을 알아야 할 수가 있고 체질을 안다면은 언제 어느 때든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 이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치유기공과 정화기공, 지혜기공이 우리의 중기근본 원기의 영역이다. 그 다음에 좀 확장을 시키면 정각도, 통기법, 선도법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기신법을 보법으로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오관으로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죠. 신이 중앙 토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모든 감각은 이 몸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는 중립을 유지한 상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한 상태를 얘기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요새 알아차림,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또는 시크릿이다, 뭐 예, 그 시각화다, 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뭔가 하면 된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되어지는 것보다 중립 상태를 그냥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이거를 해도 되고 저거를 해도 되고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어야 잠재의식 속으로 쏙 들어가는 가기가 굉장히 더 쉽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을 유지하는 것이 그 기신법의 수화목금 토로 끝나는 모든 행공도 수화목금 토로 끝나죠. 중기단법에서도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화기공에서는 원하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천하법이 수, 목, 화, 토, 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금은 수학의 계절이죠. 모든 축정이들은 다 없애고 알곡만 남겨서 필요한 것들만 하니까 목, 화, 토, 금, 수를 먼저 시작하겠죠. 수, 뱃속에 있을 때도 수니까요. 수, 목, 화, 토, 금으로 해서 그냥 결실의 계절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내세에 천당, 극락을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온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우리 국선도의 목적이 뭐라 그럴까요?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원리지요. 그러니까 금으로 끝나니까 천하법이 가장 잘하는 것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금으로 끝난다는 거죠. 수학의 계절. 그래서 사법으로 활용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성수로서 시작을 하고 이거 기신법은 생수로서 시작을 하는 것이 이거는 보호법으로 활용했고 이거는 사법으로 활용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각도는 음이고 통기법은 양이고 정각도는 육체 수련, 통기법은 정신 수련 이렇게 이제 하면 그 다음에 선도법의 영역은 이 영역 상하의 영역이란 얘기죠. 음과 양이 합일된 중을 얘기하는 거지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뭔가 전체성을 얘기하겠죠. 원전성을 얘기하고 이것이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작용을 얘기한다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인식이 안 돼, 식별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름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른다.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알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뭔가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것은 대상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통기법이고 그것이 이제 지혜기공의 영역인 이게 부분이고 그래서 이 자기를 자기로 알아차리게끔 할 수 있는 화건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에 안식으로서 상대방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볼 때는 나 스스로를 바로잡기 실패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수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거듭 반복된다면 그곳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고요. 이 비의식이다 하는 것은 근법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땐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 실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혈식, 화합법은 상대방의 허물이 내 눈에 얼른 보인다면 네, 상대방의 를 어떤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식이라고 하는 것, 토법이 이러한 그 뭡니까? 안, 이, 비, 설식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딪힘, 갈등, 번민, 이런 것들은 이 내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므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식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서 이것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인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체가 있다면 용이 있겠죠. 용으로 쓴다는 것이죠. 이것이 토를 그래서 이게 천주교에서도 이걸 두드리면서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나를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고 주위 사람을 용서하고 전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온전성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지혜 기공입니다만은 이것을 더 소프트웨어적인 더 심도 있게 구축해 놓은 것이 활력 충전기공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30분짜리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10분짜리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그건 자유롭게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자리에서, 누워있는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돈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부지런만 하신다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딱 해서 미러링 기능으로 유튜브에 큰 TV로 거실에 거기로 미러링 기능으로 활용해서 뒷모습으로 나오니까요. 활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는 국선도로 더 한번 심도 있게 해봐야지 하시는 분은 각 도장으로 찾아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영상은 지금 치유, 정화, 지혜국, 기공은 다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피로, 회복기공, 통증 타파기공, 그 다음에 활력 충전기공은 추후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놓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